정책이 있어야지 돼요.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돼요. 통일안과 중재안이 미래 비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형래는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방송에서 오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고 발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들이 평가를 하면 이거를 대통령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책과 연구물을 위에다 올려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정책이 가동이 되면 국민한테 에너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국민이 에너지를 환원받아서 이제 진짜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핵무기를 자꾸 무서워하고 뭐 그러는데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핵을 쏘라고 하는 사람 입이 무서운 거지. 핵무기는 참 착해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기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무기들은 뭐 드론이든 핵무기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기들도 다 그냥 일동차렷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그런데 사람 생각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명령을 하고 어떠한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기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무기를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핵무기를 가지면 대한민국이 뭐 안전하고 핵무기가 없어서 뭐 불안하고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맙시다.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없어서 지금 불안하다고 우익 단체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핵무기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중간 매개체가 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아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조그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욱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한국을 찾아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지금 미국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경기 나겠네. 트럼프가 본인이 굉장히 미국의 어떤 우선주의라는 말을 하는 순간 미국은 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이 있을 땐 우선주의라는 말을 안 하는데 지금 뭔가가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미국이 더 1등으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국민들은 역설적으로 이걸 잘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러시아도 눈을 부릅뜨고 한국을 주시하고 이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정도로 지구촌의 핵심적인 자리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되는지 몰라요. 나토에 가서 중재안을 발표를 하고 중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러시아가 싫어할까요? 나토가 싫어할까요? 우크라이나가 싫어할까요? 우리는 왜 지금까지 앞장서서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앞장서서 남들이 풀지 못하는 부분을 풀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지를 못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풀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는 우리가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미국이 풀 수 있으면 미국이 풀고 러시아가 풀 수 있으면 러시아가 풀고 독일이 중재안을 낼 수 있으면 독일이 풀면 됩니다. 문제는 아무도 풀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대한민국이 해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니 그런 원리를 바르게 알고 권력을 바르게 행사해야 됩니다. 미래의 희망을 내려줄 수 있는 대통령을 세운다면 이것은 국민의 홍목이요 인류의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평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얘기 많이 나. 구세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지금같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인류의 구세주고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나토한테 구세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평화의 시작인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국민을 위해서 줘야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국민만을 바라본다 그랬으니까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줘야 돼요.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옆에 또 뭐 마누라를 바라본다든가 자식을 바라본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일단 국민을 바라본다 그랬으니까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통령은 사람 한 사람이지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적인 삶으로 자신을 완전히 돌려야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고 또 국민이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을 했고 뽑아준 거니까 이제 결과를 줘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념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념을 전달을 해야 돼요. 또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돼. 본인이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국민을 위해서 또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미국 우선주의, 대한민국 국익 우선주의 다 그거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다 살았죠. 과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지 돼. 이게 중요한 부분. 샘플.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제일 가까이에서 그것을 누가 보고 배우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왜냐하면 제일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배운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보고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게 이번에 보니까 나이 어린 사람을 막 공격을 해대는 거를 이제 서로 본인들이 대표되겠다고. 그게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번에 전당대회 보셨죠? 서울대 출신이야. 대한민국 법조인 판사 출신이야. 뭐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공부 과거에 잘했어.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참지식인이 있고 그냥 일반 지식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건 일반 지식인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법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수준이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수준이 그 입에서 지금 이번에 했던 말들 있죠? 그게 그 사람들의 본체 수준이에요. 정확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금 아셔야지 돼요. 이제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했던 유튜브에서 말을 전부 써봐야 돼. 써서 내용이 질적으로 수준이 있나 없나, 여기 남 탓인가 아닌가, 아니면 상대방 그냥 비판하기만 하지 자기가 생산한 정책이나 내용은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봐야지 돼요. 이제 유튜브에 다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전부 돌려보면 이제 검증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전부 기록이 되는 세상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는 둘째 치고, 지금 현재 그 유명인이 됐을 때 지금 전당대회가 얼마나 유명해요. 그래서 서경래 글은 안 보면서 그거는 다들 보잖아.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값을 해야 돼요. 국민의 에너지를 많이 먹으면 딱 그만큼 값을 해야지 됩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잖아요. 보수는 보수인데 지금 뭐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지. 원래 보수가 형님인데 권력을 잡았으니까 형님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당이 형님이죠. 그럼 여당이 형님이죠. 뭐 야당이 형님입니까? 어쨌든 선배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이도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배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위해서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 되고, 사법적인 리스크라는 고민을 좀 살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니까 가장 커다란 고민을 살피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없애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지 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 민주당도 본인들을 위해주는 사람한테 맨날 탄핵을 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서야 민주당은 이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까지 겸손을 못 배워요. 왜냐? 겸손한 거를 경험을 못 해봤거든. 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 다 투쟁해서 싸워서 밟고 자기는 이기려고 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내려주고 모범을 보이면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사법적인 리스크를 같이 풀려고 고민하고, 그러면 민주당은 또 국민을 위해서 그때서야 겸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이제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이 지식인 당으로서 조금 연구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연구물이 없어요. 또 건달이야, 건달. 민주당이. 우리 민주당 반성을 좀 하셔야지 됩니다. 민주당에 무슨 정책이 있으며 민주당이 무슨 국민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탄핵? 아무리 탄핵 12번 해봐. 그게 국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책이 있어야지 돼요.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돼요. 통일안과 중재안이 미래 비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경래는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방송에서 오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고 발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주당의 호의적인 MBC도 올 것이고, 정책과 대안이 있으면 발표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면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탄핵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차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정책이 없고 연구물이 없잖아요. 국민의 혈세는 엄청 쓰면서 도대체 1인당 국회의원이 1년이면 얼마나 돈을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탄핵만 제시를 맨날 해요. 탄핵만. 상대방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거 끝나면 본인도 같이 떨어져요. 서경래가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민주당의 전체 이름으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 국민들이 평가를 하면 이거를 대통령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정책과 연구물을 위에다 올려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서야 국민은 감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이 가동이 되면 국민한테 에너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국민이 에너지를 환원받아서 이제 진짜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이고, 지금 현실에서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 성장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여당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되고, 제가 그것을 여기다가 밝혀 놓는 겁니다. 누구도 이 자연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여기서 벗어나면 싸움이 되고 서로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불행한 게 아니고, 뭐 탄핵을 외치고 서로를 공격하면 저쪽만 불행한 게 아니고 서로 불행하다고. 이게 왜냐면 준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